채권을 사는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심리학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행복해질 용기. 일본인인 기시미 이치로가 쓴 책입니다. 부제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 실천 지침. 아들러 심리학을 쉽게 풀어 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들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프로이트, 융과 함께 세계 3대 심리학의 거장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아들러는 그 개인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들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입니다. 아들러는 아주 어렸을 때 고루병에 걸려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들러는 의사가 된 이유를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인류에 이바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학구적인 풍이 강했던 프로이트와는 달리 연구가 아닌 진료를 위한 의학을 선택했고 그 결과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하고서 아들러는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진료비를 비싸게 받지 않았고 환자들에게 거만하거나 무례한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러의 활동 기반은 학교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의 어울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들러는 그 사회주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치개혁으로 사회를 바꾸어 나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현실을 자각하고는 정치가 아니라 육아와 교육 통해서 개인 그리고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그 실천의 의미에서 1차 대전 이후에 폐해진 빈에서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아동상담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아동상담소는 아이와 부모를 치료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이 상담소를 운영하던 교사, 카운슬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육아와 교육이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이 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아들러도 미국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강연과 출판이 되자 큰 호응을 얻었고 아들러 심리학이라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 관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주하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의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분할되지 않는 통일된 전체로서의 개인을 고찰하는 것. 이것이 개인 심리학입니다. 인간을 정신과 신체, 감성과 이성,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원론으로 나누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분할할 수 없는 전체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그런 행동을 야기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 하는데 아들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를 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다. 불안해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 행복한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열쇠는 원인론적 발상을 목적론적 발상으로 바꾸는 데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목적을 먼저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생각해낸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존재하고 그 이유는 나중에 생각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러가 말하는 목적론입니다. 지금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과거의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불행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마음먹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한 4번째 키워드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도와주고 싶은 동료를 만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적인지 동료인지에 따라서 인생의 과제가 또 그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면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것인지 혹은 풀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자세를 우리는 보통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격은 타고난 것이거나 고치기 힘들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아들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격이라는 말 대신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러는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하고 이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아주 어릴 때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고 아들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이 의미 부여란 인생이나 세상 혹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치관이죠. 가치관이 달라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행동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남들이 편견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자기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팽개치고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남들의 기대를 거부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용기를 내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용기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하기 위해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과제인 일, 사랑, 관계, 병, 죽음을 대하는 방법이 바로 이 책 행복해질 용기에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이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3입니다.